민주시민타임은 오늘의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지혜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재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 폭우 같은 자연재해부터 화재, 항공기 사고나 대형 시설 사고 같은 인재까지 재난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 강화자란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주변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생명은 물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지요. 재난의 정의부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시의 행동요령, 그리고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사님, 재난은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재난이란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피해를 말하는데요. 재난은 단순히 큰 사고나 불행한 사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난이란 단어의 어원을 보면 디스는 떨어진, 아싸는 별자리를 의미하는데요. 즉 별자리에서 벗어난 불운한 상태, 세상의 질서가 어긋난 순간을 말합니다. 사실 재난이라고 하면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아닙니다. 재난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이런 재난을 신의 벌이나 운명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응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75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지진 이후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리스본은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의 원인, 건축구조, 대피체계, 도시 복구 등 모든 것이 인간의 영역 아래 다뤄지면서 재난은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인재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계기로 재난관리 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192명의 희생 끝에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지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안전항구 훈련이 정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의 교훈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입니다. 이미 2005년 상주시 압사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행사장 안전 매뉴얼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실제 행동 요령은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난은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됩니다. 과거의 재난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사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재난 상황에서 잘못 알고 있는 행동 요령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먼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을 보겠습니다. 흔들림을 느끼는 순간 대부분 본능적으로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건물이 흔들릴 때는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와 몸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진이 멈춘 뒤에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7년도 포항 지진 당시 135명의 부상자 대부분이 낙하물에 맞아 다쳤습니다. 진동이 시작된 지 불과 5초 만에 천장의 물건이나 간판, 외벽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빨리 나가야 산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큰 위험을 부르는 셈입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연기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 난 곳에 연기와 열기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대신 불길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이동해 문틈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닥에 몸을 낮추고 옷이나 천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당황해서 창문이나 베란다 쪽으로 무작정 대피하려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건물 3층에서 10층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소방대가 도착하면 공기안전 매트로 구조합니다. 이런 장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평소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피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피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앞사람을 무조건 따라가며 대피 경로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피를 할 때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도등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불빛이 생명을 지키는 길잡이 역할을 하니까요. 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재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익혀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난 대응의 핵심은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머리만 알고 있으면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 요령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나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988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안전문화를 가장 우선적인 안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안전문화란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와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그리고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이 함께 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현실은 재난이 점점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시스템은 경고하지 못하고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의 요구 수준과 실제 대응 체계 사이에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전 문화가 생활 속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강사님, 그렇다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문화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곧 생존의 확률을 높인다는 뜻이죠. 심리학자 존 리치의 생존 심리학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뉩니다. 단 10%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80%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 몸으로 익힌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10%의 비율을 20%,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훈련과 경험이 쌓일수록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 자신감이 곧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재난 속에서 뛰어난 판단력과 행동력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 강화자입니다. 위험사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 매일 조금씩 익혀가는 안전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재난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안전의식이나 행동 요령을 생활 속에 내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죠. 하지만 재난안전은 특정 전문가나 기관의 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위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당황하고 판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력을 기르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안전문화의 시작입니다. 기억하고 성찰하고 실천하는 시민의 시간, 민주시민 타임.